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오늘 143페이지죠. 143페이지 우리 세율 특례 중과 기준 세율 이거 볼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납세무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그 공부하실 때 보면 암기 우리 2차 과목은 뭐 대부분 암기인데, 항상 그 암기할 때 그냥 무조건 외우면 나중에 이게 외우고 나서도 어디서 외웠는지가 헷갈린단 말이지. 그 외운 내용이 어떤 건지도 헷갈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방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항상 외울 때 여러분요, 공부할 때는 항상 목차 있잖아요. 원래는 이 목차를 원래 복사하던가 목차를 뜯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항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목차를, 우리 앞에 책에 목차 있잖아요. 그럼 그 목차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이거를 봐야 돼요, 원래는. 자,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걸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전체 내용 속에서,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지금 외우고 있는지, 이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목차를 보면서 외워야지, 그리고 공부를 해야지, 이게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머릿속에 딱 틀이 잡히고, 항상 전체적인 줄거리 속에서 이걸 외워야지, 부분적인 걸 외워야지, 이게 오래가고, 또 그 다음에 잘 외워지고, 또 외운 것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딥다 그냥 외워놓으면은, 그래서 금방 까먹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내용만, 부분적인 것만 매몰돼서 외우면은, 항상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면 이게 외운 것이 금방 까먹거나 아니면 또 이게 헷갈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목차를 항상 이렇게 전체적인 목차를 항상 보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목차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이걸 항상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 취득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그러면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그죠?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한 자입니다. 등기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해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땡입니다. 자, 또 취득세, 근데 다만 원시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가시는데, 어떤 경우냐? 네 가지.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웠죠? 차, 기, 항, 선. 얘네들은 차량기,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승계 취득자만이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죠? 누굽니까? 상속인 각자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다만 공동 상속의 경우에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그 말은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되는 것에서 제외하니까 누가 납세무자? 조합. 자, 그래서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즉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고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고요. 명의는 조합 명의로 취득해도.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무자예요. 토지 지목을 변경합니다.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를 변경합니다.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할 때, 그때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명이 들어주고 연대 납세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을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은 누가 납세무자가 됩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거, 가설한 자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율이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볼 것이냐?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 원칙 언제? 계약상 잔금지별. 자, 근데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등기일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다? 머리 글자 따서 국수, 공판, 법까지가 그렇죠? 예. 국가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국수공판법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은 있지만 헷갈린다고 취득시기요. 유상취득의 경우 언제를 취득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런 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또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시기가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 상속개실. 유증으로 취득하면 유증개실.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원칙 언제입니까? 계약일. 증여는 낙성물리식 계약이라고 그랬죠? 야,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계약일.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 등록일이고. 항상 등기 등록이 빠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 시기에 이런 것들 받고, 또 뭐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는 일반적인 건축물, 뭐 우리가 이제 또 주택이라든가 비사업용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했고 아직 일반적인 건축물 건축했을 때는 사용 승인서 교부일 내주는 날,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거 했나요? 건축물 건축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어요, 이거? 아, 요건 내가 빼먹고 지나간다, 여기.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 하고 그러는데. 자, 일단 그럼 됐고, 잠깐만요. 우리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토지 지목 변경은 어느 때를 취득 시효로 하느냐?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부상 지목 변경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요거였죠? 예전에는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할 때 공부상 지목 변경. 그런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중 빠른 날. 바꾼다 그러면 옛날 규정으로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 예외적으로 공부상 지목 변경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냐면, 잠깐 뭐, 그러면 취득시기 요거 하나 그냥 보고 갈까요? 자, 어디냐면,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아니, 135페이지가 아니구나. 자, 어이구, 저 앞으로 한참 가야지. 자, 어디냐면,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129페이지 한번 보세요. 129페이지 4번을 보면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 동그라미 1번이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요. 밑줄입니다.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이게 원칙이에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 원칙인데 가로 안에 보니까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경미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하자 보수하라고 하면서 또 임시 사용승인을 말하고, 그럴 때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건축물은 자,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 하고, 요거하고 또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말을 쭉 다 지금 보니까 한마디 이거예요. 건축물 일반적으로 건축했을 때는, 자, 보세요.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임시 사용승인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습니까? 예, 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보였잖아요. 원칙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그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이라며.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세 개가 나란히 나와가지고 중 빠른 날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축물 일반적으로 건축했을 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임시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나란히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보고요. 취득 시기. 그리고 130페이지에서 우리가 7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 요건 봤었죠? 예, 그래서 요것도 사실상 지목 변경과 공무상 변경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요거 자 배웠습니다. 7번까지. 자, 그리고 고개를 한번 또 드시고, 여러분들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예, 하여튼 다른 세목도 과세표준과 세율은 항상 출제 1순위인데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죠? 취득 당시 나 얼마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으로 결정되는데, 자, 어떤 경우냐,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무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하게? 미달하게 낮게 신고했다 그러면, 자,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또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객관적인 취득, 어떤 경우?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국가등록도 취득하는,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있어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을 취득하거나 판결문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거나 단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한 주요한 것을 어떻게 하고? 제외합니다. 객관성 없고. 또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시가표준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 그런 거지, 무상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라고 그랬죠. 문제 취득세, 취득시기나 과세표준 문제 나오면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고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를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 시기도 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사실상 잔금주기비를 취득시도한다. 땡입니다. 자, 무상 취득했으니까 왜 잔금을 왜 치러요? 언제다? 계약일. 그래서 이런 거. 또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표는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되고 무상 취득은 결국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신고한 가액이 8천만 원,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그때 자, 어떤 걸 과세 표현합니까? 이렇게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이 신고한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신고 제출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뭘 과세 표현해?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봐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이 미달하면 뭐가 과세 표준이 되고? 시가 표준액.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뭘 과세 표현해? 그 신고한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자, 건축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읽는다?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거나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무엇을 과세 표현합니까? 증가한 가액. 예?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현하죠. 예,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원칙적으로 어떤 걸 과세 표현합니까? 증가한 가액. 근데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가 과세 표현된다? 든 비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뭐가 과세 표준이 됩니까? 연부금액.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연부취득의 경우 과세 표준합니다. 하여튼 연부금액 과세 표준이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율, 또 중과세율, 특례세율인데 표준세율을 배웠습니다. 그죠?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취득세 표준세율 우리 배웠는데 자,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이십, 원팔, 영삼시계. 소리를 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이십, 원팔, 영삼시계. 안 외웠구만. 네? 자, 그래서 먼저 상삼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삼 2.3%.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상삼팔 2.8%예요. 우리 취득세 표준세율은 우리 취득세 세율은 세율 체계가 옛날 취득세, 옛날 등록세가 짬뽕된 거죠. 그래서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항상. 자, 그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무독립 8, 1호. 자,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로 취득했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로 취득했다. 무독립 8, 1호. 3.5%죠? 1.5%는 이거 등기비용이고 여기다 2% 플러스해서 3.5%. 무독립 8, 1호. 증여나 기부로 취득하면 무독립 8, 1호. 유상승계 취득이요. 유십, 20. 자, 유시기로 소문 짱 났다. 유십, 20에서. 자,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유상 취득했다. 그러면 농지 몇 프로? 3%. 농지, 주택, 이해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 4%고. 주택은 특별히 낮은 영구이나 세율이 정되죠. 유상거래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여, 무상 취득하면 아니에요. 주택을 우리가 신축했다 그러면 원팔 2.8%예요. 하여튼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 가격에 따라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 2%, 9억 초과면 3%고. 그 다음에 원시 취득했다. 토지를 매립간척에서 취득하거나 농지는 아니고 토지를 매립간척에 취득하거나 또 건축물 신축하거나 이런 원시 취득의 경우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 원팔. 몇 프로예요? 2.8%고. 건축물 신축하면 원래 원시 취득 2.8%인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해서 면적이 증가됐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 적용된다?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원팔 2.8%.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삼시계,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영삼시계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2.3%. 영삼시계 2.3%.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세율 특례 세율을 공부했는데
이거라고 그랬어요. A 사안, 어떤 사안에 대해서 A라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옛날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았는데 등기등록은 공짜로 안 해줘서 등록세는 과세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이게 취득세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 자, 이거였잖아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게 뭐였냐면 우리 취득세 세율 특례는 여러분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세율 특례. 자, 특례 세율은 어떤 거냐면 세율 특례. 먼저요, 특례 세율. 어떤 A라는 어떤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옛날에 취득세는 2016년도까지 취득세는 옛날에 이걸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취득으로. 근데 등기 공짜로 안 해줬고 등록세는 과세를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등록세는 과세를 했어요. 예. 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취득세가 통합이 됐단 말이죠. 취득세로. 자, 그랬을 때 취득세로 통합이 됐을 때 이거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 등기 등록 비용만 받으면 되는 거죠. 취득세 과세는. 그래서 우리 지금 취득세는 우리가 외운 지금 상상팔, 무등록팔 이런 것들은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죠. 이 표준세율에서 등기비용 포함되어 있는 표준세율에서 옛날에 취득세 2%로 과세했었잖아요. 이 2%를 취득세 2%를 빼면 종종과 똑같아지는 거죠. 등기비용만 받는 거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면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취등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하는 세율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2%로 법에 딱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에서 자, 중과 기준세율 2%를 빼면 등기비용만 남는 거죠? 우리가 취등록세 통합된 이 표준세율이었어요. 그래서 종종과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A3이 어떤 건지 아시는 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정되는 경우가 어떤 거냐. 이 A3을 알아주시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개인 간에 환매 등기를 병행한 매매로서 환매권 행사하는 경우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왔다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에 형식 취득으로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하지 않았는데 형식 취득으로 근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줘 개인 간에 그래서 등록세는 과세했고 이게 통합되니까 어떻게 과세하느냐 표준세율 등기비용 포함된 표준세율에서 자, 이거 중과기준세율 2%를 빼면 종조가 똑같아지는 사안이다.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거 배웠냐? 또 이 사안이 표준세율, 중과기준세율 뺀 세율이 정되는 경우 어떤 경우 있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 그러면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 지분인데 분할하였다. 그럼 50%씩 그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분 그대로 그냥 나눠 가진 거니까 형적 취득으로 자기 거 자기가 갔으니까 옛날에 취득세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안 해주죠. 그래서 등록세는 옛날에 과세했던 거 등기비용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율입니다. 다만 자, 요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갑지분 50% 을지분 50%였다가 갑 60%, 을지분 40% 분할했다 그러면 요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 초과 취득, 종전 지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반 취득세 유상 취득에 대한 일반 그 표준세율 있죠? 유상 취득의 그 표준세율이 자, 적용됩니다. 일반 유상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에 관한 것은 우리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세율에서 공유물 분할, 자, 어디로 가시냐면 13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39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139페이지를 보시니까 요약정리에서 그 비고란에 맨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 칸에 비고란을 보니까 공유물 분할, 공유합의 총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은 03시계니까 1,000분의 23, 2.3%입니다. 근데 비고란을 보니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잖아요. 자, 본인 지분 초과분은 유상 승계 취득에 해당함. 쫙 밑줄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보세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자,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종전 지분보다 초과 취득하지 않았다. 그러면 초과 취득하지 않고 그냥 공유물 단순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 뺀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잘 보세요.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면 표준세율은 0.3시계니까 2.3%예요. 근데 중과기준세율 이거 1,000분의 22%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0.3%가 적용됩니다. 예? 자, 그래서 아니
공유 합유 총임을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 자,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시험에서 물어보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다? 0.3씩 2.3%입니다. 근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을 적용하니까 실제적으로 몇 프로 세율이 적용돼? 0.3%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예? 자, 우리가 자, 이런 거. 자, 요거 주의해요. 그래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공유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씩 2.3%. 그 다음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특례세율이 적용되니까 0.3%입니다. 작년 시험에도 그래서 자, 표준세율 옳은 거 골라봐라. 그거에서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1,000분의 23. 자, 왜 공유물을 뺐냐면 공유물을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잖아.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을 하려면 종전지문보다 초과하지 않았다는 지문도 넣어야 되고 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 특례세율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을 물어보지 않고 그건 빼고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 몇 프로냐 0.3씩 해드리니까 몇 프로? 2,000분의 23 2.3% 요거 물어봤었어요 작년에. 하여튼 자, 다시 이거 자꾸 또 이거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면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2.3%예요.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특례세율이 적용되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 적용하니까 몇 프로? 0.3%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계속 특례세율 계속 봅니다. 이거 설명드렸고, 특례세율. 근데 이제 물론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보셔야 돼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 적용될 때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고 단순분할일 때가 그런 거고, 자,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세율이. 물론 증여받으면 이제 자, 무독립 8.15가 적용되는 거고요. 자, 봅니다, 여러분. 또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법인 두 개가 형식적으로 합쳐진 거. 물론 합병은 중과 대상이 되면 중과세를 적용하고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잖아. A법인, B법인 합쳐진 거 형식 취득인데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또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해서 갖고 온다. 원래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인데 내 목 내가 찾아온 거죠? 형식적인 취득으로. 근데 등기는 개인 간에 공짜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그래서 저 남편 명의 내 명의로 등기 비용은 받아야 되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도 형적 취득으로. 근데 등기는 남편의 내 명의로 공짜로 안 해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을 적용하면 등기 비용만 받잖아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어떤 게 있었냐 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지금도 우리 논밭. 아버지 이거 상속으로 무주택 1가구가 1주택, 고급택 제외하고 취득하거나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이랬을 때는 어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었고 지금도 우리 집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이었고 지금도 우리 논밭이었고 그래서 취득세 옛날에 과세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에서 내 명의로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거나 또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이렇게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배웠는데 지난주에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심화이론에서 설명할 건데 살짝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교재 우리 142페이지 지금 내용들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했을 때 그때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속으로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취득해. 그럼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8.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자, 2.3%예요. 2.8%예요. 8. 2.8%인데 자, 다만 그냥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게 아니라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율 2%를 빼니까 실제적으로 자,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실제적으로 몇 프로 세율이 적용돼? 0.8%가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은 2.3%, 0.3씩 2.3%인데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특례세율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이 적용되니까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2.3%에서 2% 빼서 0.4% 이런 겁니다.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해 원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8, 2.8%. 자, 특례세율 적용되니까 그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 뺀 세율 0.8%. 대충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세율 구조가. 특례세율을 적용했을 때 몇 프로 실제 세율이 적용되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표준세율의 중과균세를 빼가지고 이렇게 0.8%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대답이 없구만. 자, 별로 작구만. 143페이지 봅니다. 03번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오늘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고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 형식적 취득으로 옛날에 취득세 과세지 않았었는데, 자, 등록세는 과세고요.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어떤 게 정답이었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매매로 개인 간의 환매권 행사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맞아요? 아니지, 뺀 세율이지, 뺀 세율.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거 나왔고요. 자, 그래서 환매 등기를 변환 매매로 환매권 행사하는 것은 특례세율 적용되는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인데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틀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B사안을 봅니다. 오늘 이제 B사안. 자, 요거 B사안. B사안은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요 B사안은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를 했는데 2%로요. 근데 등기는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하지 않았던 사안이에요. 이게 이제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과세하느냐. 자, 요거는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니까 취득세만 과세했어요. 등기병 안 받고. 그러니까 취득세는 몇 프로? 2%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종전하고 똑같아지려면 2%만 받아야 되니까 어떤 세율을 과세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몇 프로예요? 2%, 1,000분의 2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B사는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 B사안이 어떤 거냐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자, 고개를 드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보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여러분. 예. 아이고, 자. 예. 반대로도 돌리시고. 예.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예.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예. 좋습니다, 여러분.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뭐 나오고 그러는데 어제 쉬었다며. 어제 휴강이었다며. 어제 잘 집에서 어디 그냥 잘 이렇게 쉰 게 아니라 어디 놀러 갔다 왔구만.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 꽃은 아직 안 폈죠? 예, 아직 뭐 우리 이쪽은 아직 남쪽은 뭐 보니까 막 다 개나리, 예? 진달래, 목련 뭐 다 피고 뭐 매화 다 피고 그래서 꽃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아직 뭐 우리 중부지방은 아직까지는 꽃이 안 폈습니다. 뭐 꽃이 아직은 그 양지바른데 일부 뭐 이렇게 양지바른데 이런 데는 목련이 막 일부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카페에서 수강생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올려놓으신 그 회원분들이 올려놓으신 게 있는데 저를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목련을 올려놓고 최근에 제 카페 들어오신 분이 계시면은 저희 이제 그 카페 회원분들이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저를 위해서. 왜냐 작년에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알아요. 제가 그 하얀 목련을 좋아하는 걸. 목련 중에서도 하얀 목련을 좋아해요, 제가. 예? 그래서 저 목련 필 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는 양희은이 부르는 하얀 목련이란 노래. 요즘 같으면 저구라고 있어요, 가수. 저구라고 있는데 그 여자 가수 있어요. 저구라고 있는데 저구가 부르는 그 피를 토하듯이 부르는 그 하얀 목련 있잖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엄청 청승맞죠. 어젯밤에도 우리 저를 위해서 또 어제 이제 오는데 그 수강생분이 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저 회원분이 작년 합격생이신 분인데 올려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또 그 사진을 보니까 또 그 글을 보니까 또 좀 그래서 어제는 또 강의 끝나고 저녁 강의 오면서 또 그 하얀 목련 있죠? 그 저구가 부르는 그걸 또 크게 들으면서 어제 왔는데 집에 오는데 그냥 그 노래 들으니까 있죠? 그냥 마음이 막 그냥 망갈래로 막 흩어지고 막 미치겠더라고 어젯밤에 또 그랬습니다. 하여튼 하얀 목련이 피면은 제가 어떤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 시절이 떠올라요. 그 시절에 그 목련과 얽힌 막 그런 시절이 막 그 시절의 그 상황과 그 느낌과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있죠. 그러면서 막 미쳐요. 그래서 목련이 막 필 때 되면 자, 그래서 어제도 노래를 들었는데 여러분한테 봅니다. 자, 14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예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 기준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금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얘기는 하여튼 제가 보지만 안 본 부분들은 괜히 혼자서 보고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볼 필요 없고요. 요거 다만 단서 부분은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고 또 나왔다 그러면 저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헷갈리니까. 나중에 알려드리긴 알려드리는데 공부 많이 된 여름쯤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중과 기준세율 정도는 특례사안, 이 비사안이 어떤 거냐를 알아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우리 건축물 개수했다?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죠.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뭐 한다? 의지합니다. 개수를 했는데 가액의 증가가 없으면, 예, 자, 개수로 가액의 증가했거나 면적 증가가 있어야 될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하여튼 개수로 인한 취득, 원칙적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 의지하고, 그때 취득세 과세표는 증가한 가액이 되겠고, 그때 어떤 세를 적용하느냐? 중과 기준세를 특례세를 적용합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 근데 가로도 중요합니다. 밑줄인데요. 쫙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 제외한다. 이거 봤어요? 어떤 거냐? 자, 여기 봅니다.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은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요.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건축물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액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했죠? 그래서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에, 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이때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율을 적용하냐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개수로 증가한 가액이 뭐, 자, 1억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중과 기준세율 2% 적용하는 겁니다.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특례세율을 적용. 자, 하는데, 건축물 개수로 근데 이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된다고 할 때는 항상 가로 안에 면적 증가 있다고 하는지 없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었던 경우에는,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예? 건축물 개수나 중축으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느냐? 원시 취득이니까 표준세율을 적용되는데, 표준세율 몇 프로? 2.8%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항상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나오면 여러분,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여야지,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 포함 이러면 틀려요. 예? 면적 증가 있는 경우 포함 그러면 틀립니다. 면적 증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보아가지고,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꼭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했고요.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선박 차량 개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다음이 취입니다.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하겠다고 의지했죠. 또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또 역시 가액 증가가 있을 때 취하겠다고 의지했죠. 이때는 자, 어떤 걸 과세 표준한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냐면,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어떤 걸 과세 표준해?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이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여러분. 예? 자, 요거 정리라고 가지고 여념이 없으신데, 자, 한번 봅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예, 자,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지로,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자, 지목을 변경해요. 그러면 밭을 갖고 있었는데 대로 지목 변경하면, 지목 변경 전에 시가총액 1억, 지목 변경 후에 대 시가총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는 일반적으로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이죠? 예,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입니다. 증가한 가액이 요 사례에서는 얼마예요? 1억 원. 그럼 1억 원을 과세표준하죠? 이때 이런 지목 변경의 경우에 취득세 산출세를 구해봐라. 그러면 증가한 가액 1억 원을 과세표준해서 여기서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니까 몇 프로예요? 2%. 그러니까 1억에 2%니까 산출세가 얼마입니까? 200만 원.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출세 구합니다. 지목 변경 같은 이런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 같은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 2%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산출세 구합니다, 여러분. 예?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 묶어요. 동그라미 1, 2, 3번을 그 앞에 묶어가지고, 1, 2, 3번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쓰느냐?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는,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자, 취득세 세율은 어떤 세율을 정하느냐?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 번호는 3번까지로 되어 있지만 종류는 4가지지. 간주 취득, 의제 취득,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자, 면적 증가하는 경우 제외하고,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주식 같은 4가지를 우리 간주 취득으로 배웠잖아, 앞에서.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2%,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고 2%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5번, 6번은 납세무자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이번 순환에 안 봤어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7번 143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동그라미 7번.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법률 정하는 취득. 동그라미 기억번 레저시설 나왔다. 항상 뭘 떠올리라고 그랬습니까?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그래서 레저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리 해가지고 뭘 써놔요? 골프 연습장. 자, 우리가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을 취득했을 때는 어떤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느냐? 자,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는 세율이요. 우리가 4%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몇 프로? 2%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레저시설, 골프 연습장, 자, 돼지꼬리 땡리 해놓고 등등등 시설물 넘어갑니다. 144페이지요.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쭉 밑줄입니다. 무덤과 이에 접촉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상도는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을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디귿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입니다. 밑줄이 여러분들. 자, 핵심 정리에도 비교가 되어 있고 이따가 또 나올 건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면 또 이거 중요한 건데 자 봅니다. 어떤 거냐면 임시건축물이에요. 공사 현장 사무소라든가 임시 공연 흥행장 같은 임시 건축물. 근데 물론 요거 사치성 재산일 땐 제외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이따 배울 건데 지방세에서 사치성산이라고 하는 거 취득세에서 이제 중과세라는데 사치성 재산일 때는 제외하고요. 임시 건축물이라도 이게 사치성 재산이다 그럼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자, 제외하고 임시 건축물 존속기간이 1년 이내이다. 존속기간 1년 이내이다. 그러면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요거요. 보세요. 자, 존속기간 1년 이내의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래요. 근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를 합니다. 그때 어떤 세율로 과세하냐면 자, 그 초과할 때 임시건축물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중과 기준세율, 이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걸 비교합니다.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뭐하고? 비과세하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떻게 하고? 과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임시건축물도 비교를 합니다, 요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른 뭐 더 있지만 요 정도만 딱 기억해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는 제가 알려드린 요것만 딱 알고 있어도 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 증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 면적 증가 있는 경우는 원시 취득 2.8% 적용되니까 개수로 인한 취득, 차량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을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 증가했을 때 이때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과점주주의 주취득의 경우 이때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이렇게 간주 취득의 경우 또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시설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했을 때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또 그 다음에 존속기간 1년 이내에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인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자, 이렇게 해서 중과 기준세율 적용되는 특례세율 적용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알려드린 요거만 한 6가지 정도만 딱 알고 있으면 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딱 알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세율 받고 취득세, 또 세율 특례세율을 받고 이제 이번에는 04번에 중과세율을 봅니다. 중과세율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144페이지 중과세율을 보니까 취득세는 보세요. 왜 중과세를 하느냐. 과밀옥적 원역으로 인구 집중과. 여러분 과밀옥적 원역이라는 게 어디냐 그러면 수도권 지역을 얘기하는데 수도권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도죠. 이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수도권 지역을 과밀옥적 원역, 성장관리 원역, 자연보존 권역으로 나눕니다. 어떻든 간에 서울, 인천, 경기도 이 수도권 지역은 대한민국의 인구와 경제력 여기 다 몰려있죠? 절반 이상이 다 여기 있잖아요. 인구도 그렇고 막 그냥 경제력도 그렇고. 그럴 때 이 인구 집중, 경제력주의 고도로 집중된 이런 지역인데 이 서울, 인천, 경기도를 또 나눠서 과밀옥적 원역, 성장관리 원역, 자연보존 권역으로 나눠요. 그랬을 때 이 과밀옥적 원역은 서울 전 지역과 그 주변 위성도시들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뭐 고양시 일부 제외되는 지역이 있고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제외되는 지역이 있고 성남시, 부천시, 수원시
그 다음에 또 여기 인천광역시, 물론 제외되는 지역 있죠. 옹진군 뭐 이런 데는 제외되고 등등해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지만 하여튼 여기 인천 이런 데를 과밀역적원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서울, 인천, 경기도 중에서도 더욱더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지역이죠. 이런 데서 공장이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본점용 뭐 법인의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이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 집중, 경제 집중 문제 심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중과세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취득세는 과밀역적원역으로 인구 집중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 및 교통난 등을 완화하고, 이걸 줄을 외고요. 그냥 읽어보는 거지, 이런 건. 진짜. 이런 걸 바꿔서 날 게 뭐가 있냐고. 이거는 그냥 읽어보는 거지. 지나친 낭비와 사치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꼭 대한뉴스 분위기죠.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그래서 중과세를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중과세 한다는 건데, 박스를 보니까 1번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고, 2번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3번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뭐 12%, 10% 뭐 이런 식으로 그냥 8% 이렇게 해버리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자, 그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 배경적인 것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봅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느냐, 이쪽에 이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네. 자, 그래도 여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필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네, 그럼 요거 좀 지우고요. 자, 한번 봅니다. 왜 이런 복잡한 말이 나왔느냐. 자, 여기 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왜 이런 말들이 나왔느냐,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3개 덩어리입니다. 왜 중과세인지는 금방 얘기해봤잖아요. 사치풍조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고 과밀업적으로의 인구 집중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데, 자, 취득세 중과세도 3개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취득세 중과세하고, 또 과밀옥제 권역 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중과세하고, 또 대도시 내라는 데서 대도시 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중과세를 합니다. 취득세. 그럴 때 먼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봅니다. 예전에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취득록세, 우리 취득세는 현재 옛날 취득록세 짬뽕된 그 얘기부터 항상 출발하는 거예요. 예전에 취득록세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를 했습니다. 몇 프로 중과세했냐? 10%로 중과세했어요. 옛날에 사실상자산을 취득할 때는. 그리고 근데 등기할 때 등록세에서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요 중과세를 안 했어요. 중과세를 안 하고 그냥 일반 표준세율을 정했어요. 근데 다만 등록세는 등기 원인에 따라 이게 다양했어요. 유상승계 축일 때는 U10, 22%. 자, U10, 22%로. 증여받았다? 무동의 8, 1호, 1.5%. 자, 외운 거 그거예요. 상속으로 취득했다 사실상산을 상삼, 8, 0.8%. 여기다가 2% 플러스 하면 우리 통합된 표준세율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적용됐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통합된 우리 취득세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과세하느냐. 요거, 절차 관서에 따라 취득세를 통합했으니까 종전하고 세금도 똑같아야죠? 그러면 사실상산을 유상 취득했을 때는 자, 10%하고 2% 합쳐서 몇 프로? 12%. 그 다음에 사실상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11.5%. 예? 상속받았을 때는 자 10.8% 이런 식으로 적용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적용되겠지 뭐.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공무원들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취득세를 통합했더니요. 중과세를 사실상산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려고 했더니 세율을 했더니 이렇게 두 개 짬뽕 시켜 놓으니까 세율이 이렇게 복잡하게 쭉 나열을 돼야 되잖아요. 법령에 이걸 이럴 때는 이렇게 쭉 나열을 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을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자,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잔머리 써가지고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걸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말을. 자, 보세요. 사실상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표준세율, 등기비용 포함된 지금 통합된 표준세율에다가요. 중과기준세율, 취득록세를 통합하면서 조정한 세율인 중과기준세율은 무조건 2%라고 했습니다. 이 중과기준세율에 요것에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유상취득했다 사실상산 그러면 지금 4%죠. 유상취득시에 4%. 요 4%잖아 지금. 중과기준세율 2%에 4배니까 2, 4, 8, 8%. 합치니까 유상취득시 몇 프로가 돼? 12%.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증여받았을 때는 무동의 8%, 3.5%죠.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은.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이 4배, 8% 합쳐.
그러니까 몇 프로가 돼? 11.5. 딱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열을 안 해놔도 이런 식으로 딱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하니까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 머리 좋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제가 배경적으로 설명한 것 뿐이고 우린 결론만 알면 돼요.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통합하면서 나열하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딱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하면 돼요. 자, 시험에서는 이거예요.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 이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에 저런 세율이 적용된, 저런 세율이 적용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거만 알면 돼. 결론.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떤 세율이 적용된다?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이 몇 배? 4배 합한 세율이 적용된다. 100분의 400. 4배 합한 세율. 결론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과미록적 원형 내에 이 중과세는 옛날에 과미록적 원형 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를 했어요. 몇 프로 중과세 했냐면 6%로 중과세를 했어요. 근데 등기하면서 등록세는 과미록적 원효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안 했어요. 똑같아요. 유상취득 시 2%, 증여받으면 1.5%, 상속받으면 0.8% 막 이런 식으로 적용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적용됐었는데 이거 합친 거예요. 그래서 유상취득 시는 8%, 증여받았을 때는 7.5%, 상속받았을 때는 6.8% 이렇게 막 적용되게 돼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자, 복잡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말을 만들어내냐. 표준세율에다가요. 과미록적 원형 내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중과 기준세율 당연히 2%고요. 우리가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표준세율 4%죠. 여기다가 중과 기준세율 2%에 2배니까 4% 플러스예요. 유상취득 시 몇 프로가 돼? 8%. 딱딱 떨어져요. 증여받았을 때는 3.5%, 여기다가 중과 기준세율 2%에 2배 4% 합쳐. 그러니까 7.5% 딱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이것도 복잡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딱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결론만 알면 됩니다. 과미록적 원형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과미록적 원형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떤 세율로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우리고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로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과미록적 원형 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내 중과세는 이런 거예요. 자, 대도시내 중과세는 보세요. 얘는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 안 했었어요. 자,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록적 원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도시내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시험에 항상 이렇게 나와요. 대도시내 나오고 가로 안에 단. 여기서 대도시라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미록적 원역을 말한다고 항상 나와요. 아, 그럼 과미록적 원역이라고 하지 왜 용어를 달리 했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대도시내 중과세는 옛날에 취득세는 중과세 안 했었어요. 2%예요. 근데 옛날에 등록세는 중과세를 했었어요. 대도시내 중과세는 등기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중과세 했냐면 표준세율, 등록세 옛날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 했었어요. 자, 유상취득 시에 2%에 3배니까 몇 프로였냐면 6%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8%. 똑같아요, 이거. 증여받았을 때 1.5%에 3배, 상속받았으면 0.8%에 3배에다가 2%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되게 돼 있어요. 복잡하니까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표준세율에 3배한 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에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유상취득 시 딱 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표준세율 4%니까 4, 3, 12, 12%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에 2배니까 4% 빼니까 몇 프로가 돼? 8% 딱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왜 이렇게 용어를 달리 했느냐? 둘 다 과미록적 원역인데, 자, 다시요. 여기를 보세요. 과미록적 원역 내 어쩌고 저쩌고는 옛날에 취득세에서 중과세했던 사안이고 등록세 중과세 안 했고, 대도시내 중과세는 옛날에 등록세가 중과세했던 사안이고 취득세는 중과세 안 했던 사안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달리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해하셨으면 결론만 알면 돼요, 우리는. 자, 대도시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떤 세율로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론이에요. 취득세 중과세는 3개 덩어리인데, 자, 다시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걸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 몇 배? 4배 합한 세율.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미록적 원형 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균세율의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대도시내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 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더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결론만 딱 와십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건 그냥 한번 이해하는 거고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이건 한번 이해하시고 구조를 이해하시는 거 결론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럼 잠시 쉬었다가 교재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